혹시 질투하는 내 마음 때문에 너무 힘이 드나요? 오늘도 질투의 몸이 부르부르부르 막 떨렸던 일이 있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힐링되는 그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자기 암시하는 그러한 시간까지 같이 가질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영상 봐주세요. 와,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서 오세요. 행복부자 샤인입니다. 네, 이번 영상 바로 jealousy, 그쵸, 질투심에 관한 영상이에요.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 가운데 일부는 저에게 1:1 상담을 요청을 해오세요. 코칭이죠. 그래서 실제로 직접 만나서 한 3-4시간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그분들의 어떤 인생 상담이죠. 주로 커리어부터 부와 관련된 거 이런 주로 상담을 하는데, 최근에 제가 참으로 재밌게도 이 질투심, 시기심 요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들 상담을 무려 최근에 3분이나 했어요. 20대 여대생부터 40대 주부, 그리고 자그마한 사업체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까지.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이 그런 질투심을 극복하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예, 그 전에 우리 한번 질투를 우리가 그럼 왜 하는가? 질투심의 이 원인이 뭐지? 이거 한번 알아보면 되게 좋겠죠. 자, 질투심을 왜 느끼는가? 우리는요, 나로 하여금 초라함을 느끼게 하는 대상에게 질투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즉 어떤 대상 때문에 내가 자꾸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우리는 그러면 그 사람을 또는 그 대상을 질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 초라하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다 충분히 다 가지고 있고 충족돼 있으면 초라하다고 느끼지 않겠죠. 바로 초라함은 결국 결핍과도 연결이 돼요. 자, 결핍이라고 하는 게 이게 되게 웃긴 게 양날의 검인 게, 좋게 잘 사용되면 우리 왜 결핍 에너지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갖기 위해서 나는 없었던 힘까지 막 불끈 솟아. 그러면서 이게 constructive energy, 즉 건설적인 에너지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결핍 에너지를 발휘해서 나름 잘 컸다, 너 이만큼 왔구나 하는 사람이 이제 저이기도 하고요. 근데 많은 경우 이 결핍은요, destructive energy, 즉 좀 파괴적인 에너지를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투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나에게 굉장히 해를 끼치는 감정이다라는 것을 일단은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렇게 질투를 하는지 한번 그 대상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질투는요, 견주어 볼만 하다고 여겨지는 대상에게 느낀다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나랑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비슷해, 나랑 좀 견주어 볼만한 사람이었어 또는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사람에게 질투를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있어요. 자, A는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가고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데 2억짜리 전세에서 시작해요. 그런데 B라는 똑같은 학교를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인데, B는요 결혼을 했는데 하자마자 10억짜리 자기 집 자가에서 살아요. 자, 그러면 이 A는 B를 질투할 수 있어요. 저기 집에 고등학교 때 나랑 같은 학교 나오고 그때는 집안 형편도 서로 비슷비슷했는데 쟤는 뭐야, 남편 잘 만나가지고 바로 10억? 이러면서 질투할 수 있어요. 즉 어떤 마음이 있냐면, 고등학교 때 쟤는 나랑 비슷했었어 라고 하는 견주어 볼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는 제가 이제 강사니까 강사 예를 들어보면 3년차 경험을 가진 강사가 있어요. 학생이 보통 수업할 때 3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참 강사가 들어오는데 얘 지금 시작한 지 한 6개월밖에 안 됐어. 근데 얘가 한 학생 40명을 놓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나는 30명 놓고 강의하는데. 그러면 그 3년차 강사는 이 신참 강사를 질투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보다 더 경력도 짧고 분명히 얘랑 나랑은 견주어 봤을 때 내가 좀 나은 것 같은데 뭐야, 이러면서 얘를 질투할 수 있죠. 오히려 이 사람은 한 경력 15년 차에
막 학생 한 200명, 300명 두고 강의하는 그런 베테랑 강사는 오히려 질투의 대상으로 당장은 삼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죠. 즉, 다시 정리하면 나와 견주어 볼만한 대상일 때 우리가 질투심을 느끼고 시기심을 느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견주어 볼만하다. 견주다라는 건 결국은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질투심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비교하는 마음이 꼭 숨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무 안타깝게 많은 현대인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이 비교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길러졌고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걸 벗어나지 못하죠. 나는 이렇게 힘들게 땅바닥에서 내 발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해서 이제 좀 숙달돼서 달릴 수 있는데 어떤 누군가가 분명히 쟤도 얼마 전에 나랑 첫 걸음마 되게 힘들게 뛰었던 애가 지금 땅바닥이 아닌 어떤 레일 위에 올라가가지고 더 빠른 속도로 더 손쉽게 더 재미있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땅바닥에서 간신히 걷고 뛰고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결과만 보고 판단한 거예요. 사실 그 친구가 그렇게 땅바닥에서 한 단계 점프해서 레일 위로 올라가기까지 노력하는 과정 혹시 봤나요?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렇게 올라가기까지 어떤 역경, 남들이 모르는 노력 등이 있었을 거란 거죠. 물론 걔 중에는 그런 노력이나 본인의 자기 개발 같은 거는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그저 운이 좋아서, 진짜 퓨어하게 운이 좋아서 그렇게 레일 위에 올라가서 지금 승승장구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긴 있어요. 근데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순수 운에 의해서만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레일 위에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알아두세요. 근데 설사 그 사람이 그렇게 레일 위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때 꼬숩다, 잘됐다 라고 그 사람을 비아냥거릴 거는 또 아니에요. 우리 삶에 다 ups and downs, 이렇게 등락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뭐 우리 인생살이 세옹지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이 그 친구의 인생에서 황금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황금기는 한 1년 후, 2년 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더 웃긴 거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 조금 그 위안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그 모습이 꾸며진 걸 수도 있어요. 아시죠? 요즘에 SNS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데 정말 나의 행복한 모습을 일부러 꾸며서 전시하는 사람들이 오죽 많습니까? 여러분 보셨잖아요. 스카이캐슬에서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아들을 둔 정말 남부러울 것 없어 보였던 그 영재 엄마가 그렇게 한밤중에 자살하게 될지 정말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질투하는 그 대상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꾸며진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질투하는 마음이 왜 위험한지, 그러니까 상대에게 위험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나 자신에게 안 좋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질투심을 느낄 때 마음이 어때요? 평온해요? 아니면 막 요동쳐요? 요동치죠. 그렇죠? 마음에 막 활활 그 질투의 불길이 올라와서 그 불길 때문에 정작 내 영혼까지 하얗게 타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질투심을 느낀다라는 거죠. 즉 자기 자신을 소모하는 거예요. 질투한다는 것은. 나의 소중한 이 시간에 나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점점 커가고 발전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싫어하고 질투하고 죽어버려라, 정말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죠. 이거 제 좀 옛날 얘기인데 그때 완전히 질투에 꽂혀가지고 불탔던 때가 있었어요. 뭐 촬영을 하러 이제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어떤 그 질투하는 대상, 뭐 A라고 할게요. 이 A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너무 막, 걔 별로 실력도 없는 것이, 연줄 하나 잘 만나가지고 그렇게 활개를 치면서 다니냐, 막 이러면서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촬영장으로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제가 그때 웬일이야. 그러니까 정말 질투에 눈이 멀다 약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신호등이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빨간불, 즉 차를 멈춰야 되는데 제가 그 체인지 되는 것도 못 보고 그냥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제가 칠 뻔한 거예요. 근데 사람 치기 직전에 정신을 차려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차길 건너던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때 제가 정말 약간 번개를 맞았던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나 걔에 대한 미움, 질투 때문에 내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를 칠 뻔했구나. 이 질투심이 결국은 걔를 상처 준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었고 나에게 큰 상처를 줄 뻔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해요. 질투심이 나를 갉아먹게 하지 말자. 자, 질투가 위험한 이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장을 하고 발전하려면 내 주변에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한 사람 또는 그런 걸 함께 과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질투심이 가득한 사람은 이렇게 남이 내 주변의 측근, 친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꼴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그게 그렇게 안 입고 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의 주파수, 전파라고 하는 게 알게 모르게 다 전달이 돼요. 나의 그 기운, 에너지가 상대방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결국은 점점 멀어져요. 즉, 발전하고 성장하는 사람과 점점 나는 멀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만 있냐? 내가 질투심을 느낄 필요가 없는, 정말 인생의 발전이라고는 도모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만 있겠죠. 그럼 행복하세요, 여러분? 질투할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평온하고 좋아 죽겠어? 그건 아니잖아요. 자, 기억하세요.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별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뜻이니까요. 질투심을 그럼 어떻게 극복할까? 자,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쟤는 가졌는데 나는 이걸 못 가졌어. 가지고 싶어. 나는 이게 결핍돼 있어. 이렇게 결핍에 맞춰져 있던 내 초점을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거, 그래서 감사한 것으로 옮기세요. 즉, 감사하기예요. 정말 끊임없이 등장하는 감사하기의 중요성, 여기서도 또 나와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감사할 게 사실은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긍정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히 또 다른 좋은 것이 자꾸 나에게 자석처럼 붙는다. 저랑 같이 인간 강사로 활동하던 친구가 있어요. 나이도 저랑 똑같고 키도 거의 비슷하고 외모도 제가 보기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샤이니, 내가 너 왜 질투 안 하는 줄 알아?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원래 착하니까 뭐 약간 그랬는데, 웃기지 마, 내가 뭐 착해 이러면서, 사실 나 제일 처음에 너 처음 봤을 때, 그러니까 너랑 친해지기 전에는 너 좀 질투했었어. 왜냐면 너는 분명히 강의료도 나보다 더 많이 받고 몸값도 높고 주변에서 더 막 위해주고 이런 게 보였기 때문에 질투를 했었대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같이 여 강사들끼리 이제 놀러 갈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고등학교 때 제가 돈이 없는데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책값이 많이 없으니까 제 친구들한테 책을 빌려가지고, 친구들 공부 안 하고 있을 때 책을 빌려서 연필로 문제를 풀고 그거 나중에 싹싹 다 지워가지고 친구한테 다시 반납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서 자기가 그때 약간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샤이니는 내가 하지 못했던 노력을 쟤는 했었구나. 그러니까 저 자리에 올라갈 만하다. 와, 진짜 내가 박수 쳐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저런 애가 내 친구라는 것도 자랑스럽다. 이렇게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의 마음으로 옮겨갔더니 오히려 저에게서 배울 점은 배우고 자기도 더 성장을 하게 돼서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질투를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 바로 나 자신을 믿고 기다려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목표가 있어. 근데 나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아직 못 이뤘어. 근데 누군가는 이뤘어. 그때 이제 우리가 막 질투심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그 목표를 향해서, 그 꿈을 향해서 분명히 정직하게 나만의 페이스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것을 이룰 거라고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즉, 나는 아직 나만의 폭탄이 있는데 그 폭탄이 터지기까지 임계점을 아직은 못 채웠어요. 지금 채워가는 중이에요.
나는 나의 임계점을 채우는 과정이니까 조바심 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각자의 서로 다른 시계가 있죠. 내 시계를 굳이 쟤한테 맞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경쟁의 상대평가에서 살 것인가? 스스로와의 절대평가에서 살 것인가? 상대평가를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불행하고 절대평가를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발전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자기 암시를 거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됐어요? 자, 이제 외칩니다. 저를 따라서 외치세요, 여러분. 그깟 질투로 나를 망칠 수는 없다. 그깟 질투로 나를 망칠 수는 없다. 나는 이미 가진 것이 많은데 앞으로 훌륭하고 좋은 것이 더 많이 온다. 나는 이미 가진 것이 많은데 앞으로 훌륭하고 좋은 것이 더 많이 온다. 잘하셨어요. 지금은 임계점을 채우는 과정이니 기쁘게 임할지어다. 지금은 임계점을 채우는 과정이니 기쁘게 임할지어다. 잘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지금 내가 내 임계점을 채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힘겹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해라? 기쁘게 임할지어다. 즉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final destination, final outcome 이렇게 결과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정이거든요. 여정. 내가 어떤 것으로 향해 가는 그 스텝 바이 스텝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이 그것이 다 행복으로 채워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폭탄이 터질 때까지 임계점을 채우는 과정 또한 여러분들이 너무 아끼고 사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번 영상 도움 많이 됐길 바래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